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아우디에서 고성능 차를 지향하는 RS 모델 중에 RS5 스포츠백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고성능 모델이죠. 아우디에서 추구하는 스포츠카 중에 하나인데, 성능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모델이 두 번째 2세대 모델인데, 1세대 모델은 8기통 4.2L의 그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했었죠. 근데 여러 가지 배기가스나 환경 규제, 연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는 추세로서 이 RS 모델에도 그 다운사이징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생된 모델은 정확히 말하면 2900cc가 약간 안 되는 2.9 V6 엔진이고, 거기에 이 캐나다 기준으로 444마력을 자랑하는 엔진을 적용을 한 2세대 RS5입니다. 이 엔진은 아우디에서 이제 RS5에도 쓰이고 RS4에도 쓰이는 엔진이고요. 넓게 보자면 포르쉐 파나메라하고 포르쉐 카이엔 S 모델에도 적용이 되는 2.9 트윈터보 엔진이죠. 이 엔진은 아직까지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여요. 특별히 큰 결함이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고, 상당히 좋은 냉각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엔진의 출력을 언제나 항상 일정한 출력을 내고 있는 그 장점을 가진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 엔진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RS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커브 웨이트가 1800kg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백 성능이 3.9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모델하고 좀 비교하실 수 있는데, 사실 모양 자체나 어떤 출력이나 생김새에 있어서 정확히 어느 회사 어느 모델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수치상으로만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BMW M3 신형 모델은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F80이죠. F80의 BMW M3의 컴피티션 모델이 444마력 같은 마력수를 갖고 있어요. M3 같은 경우는 제로백 성능이 4.1초라고 나오죠. 컴피티션 모델이요. 0.2초가 사실은 아우디 RS5의 스포츠백보다 느린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RS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M3보다도 커브 웨이트가 한 200kg가 더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백 성능이 3.9초라는 거는 또 다른 이 차만이 갖고 있는 출력적인 부분이 좋다, 이 부분은 아니고, 이 아우디는 쿼트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후륜 구동이 갖고 있는 단점을 다 극복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해외 동영상을 보셨으면 알 수 있으실 텐데, 출발하는 그 순간에 아우디 RS5 스포츠백은 바로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후륜 구동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나는 제로백 성능의 차이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죠. 일단 출발해서 멀어진 부분 때문에 제로백은 0.2초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한 출력을 갖고 가속 성능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이 둘 다 상당히 빠른 차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현재 판매 중인 BMW M5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의 M5보다 제로백 성능이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특별히 더 출력이 좋아지거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차의 자체의 성능이 많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X드라이브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하는 그 순간이 빨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로백 성능이 많이 우수해진 편이고, 실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예전 M5도 현재 M5 못지않게 충분히 가속 성능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평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간단히 드려볼게요. 이 차는 더블 오버헤드 캠을 갖고 있어요. DOHC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직접 연료 분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배기에서 나오는 두 개의 별도의 터보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 압력 분사하는 방식도 낮은 압력과 높은 압력을 별도로 구분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분사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께서 가속이나 고속으로 계속 주행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주행을 하신다면
연료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차의 트랜스미션은 8단 오토가 들어가 있는데 더블 클러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서 실제 변속하는 느낌, 더블 클러치만큼 딱딱딱 쥐어 들어가는 바로바로 변속되는 느낌은 없지만 변속 타이밍은 늦진 않아요. 상당히 빠른 부분이 있고, 기어가 변할 때 약간 오버랩 되는 구간이 조금 있죠. 그 부분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구분이 안 돼서 너무 오토의 느낌이 난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 편이고요. 아우디 RS5 보시면 스타일이 되게 멋있잖아요. 스포츠 쿠페 형식이고요. 차의 날렵함과 좀 더 뭔가 차가 더 운동성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한눈에 봐도 딱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딱 보시면 기본 M3나 아니면 일반 포르쉐 이런 차들을 봤을 때 앞바퀴의 양쪽 윤거보다 뒷바퀴의 윤거가 더 넓게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아우디 RS5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딱 보셔도 앞뒤 바퀴의 그 윤거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똑같아 보입니다. 기본 아우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어떤 기반이 베이스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윤거를 봤을 때 실제 이렇게 일자로 딱 보이지만 RS5 같은 경우는 앞바퀴의 윤거가 뒷바퀴보다 약 1cm 가량이 더 넓습니다. 그런 얘기는 앞바퀴에 좀 더 많은 토크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출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이 꺾은 것보다 차가 좀 더 운동 성능이 언더스테이에 가까운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윤거의 거리를 통해서 보강을 한 부분이죠. M3나 M4나 아니면 포르쉐 911이나 이런 차들은 다른 슈퍼카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기본 파워가 평소에 뒷바퀴에 많이 걸려서 후륜구동 기반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버스티어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버스티어를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운동 능력을 갖기 위해서 뒷바퀴의 윤거를 더 넓게 채택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3나 M4 같은 경우도 뒷바퀴의 윤거가 앞바퀴보다 대략 한 1cm, 2cm 이렇게 더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또 차를 딱 봤을 때 뒷바퀴가 더 넓어 보여서 차가 더 어그레시브해 보이고 좀 더 파워풀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우디 RS5 스포츠백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이미 플랫폼은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아우디에서 출시하는 또 다른 RS 모델들은 뒷바퀴의 출력을 기본으로 설계가 된다면 뒷바퀴 윤거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차는 앞바퀴가 27530에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30 시리즈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타이어가 상당히 얇습니다. 뒷바퀴 한번 볼게요. 네, 뒷바퀴 역시 27530에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의 기본은 19인치가 달려 나오고요. 20인치는 옵션입니다. 앞뒷바퀴 사이즈 똑같고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전륜 구동의 기반이다 보니까 앞뒷바퀴의 사이즈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머플러 사운드를 들으셨는데요. 머플러는 기존의 R8 기반하고 똑같은 머플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난다고 하네요. 사실 끝에서 보기에는 디퓨저가 이렇게 좀 크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 그냥 모양으로 달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에만 살짝 있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저 중간 거의 밑에 부분에서부터 디퓨저가 형성이 돼야 실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은 트렁크 공간을 보고 계시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해치 라인 자체가 많이 누워져 있어서 부피가 큰 물건에 대해서는 좀 더 모자라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트렁크의 깊이나 넓이는 절대 좁은 측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트렁크의 깊이는 대략 한 42인치까지도 나옵니다. 42인치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06cm 정도 나오고요. 자, 넓이는 38인치 정도 나와요. 38인치면 대략 한 96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트렁크의 깊이는 1m 6, 넓이는 96cm 정도 되는 트렁크를 갖고 있는데요. 깊이가 1m 6이라는 건 약간 골프백을 일자로 깊이 눕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 제가 해치 라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라인이 많이 누워 있어서 물건이 깊고 높은 물건 같은 경우는 뒤에 백시트를 젖혀서 넣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백시트를 이렇게 젖혔을 때는
어느 정도 길이까지 나오냐면 대략 70인치까지의 깊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인치는 한 178cm 정도 되는 깊이예요. 그래서 일반 성인 남자 정도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이 정도면은 차박도 가능하겠네요. 긴 물건을 실을 때도 큰 문제 없이 실 수 있는데, 사실 등받이를 젖힐 정도로 큰 물건을 자주 싣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한두 번에 이렇게 편안함이 있을 때,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 이런 기능이 없을 때는 불편한 기분으로 다가오죠. 근데 이 차 RS5의 스포트백은 충분히 여러모로 그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받이에 젖혀서 누워있는 것도 완벽하게 플랫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평한 눕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 없게 짐을 싣거나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나름대로 그 사용함에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리모트를 통해서 트렁크가 닫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르면 보통 스포츠백 차들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창문의 열림 정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운전석이나 패신저 사이드 쪽에는 창문이 100% 다 개방이 됩니다. 하지만 뒷자리는 이게 전부 다 개방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도어의 형태나 유리가 끝까지 내려갈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60-70% 정도만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어를 열면 도어 밑에 아우디 스포츠라는 이 로고가 라이트로 들어오네요.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패신저 사이드에도 들어오고요. 뒷문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문 두 곳에만 이 아우디 스포츠라는 라이트가 바닥에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뒷자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자리는 제가 평상시 운전하는 그 포지션으로 잡아놨고, 참고로 키는 183이고요. 무릎 공간은 많이 비좁습니다. 앞에 의자가 시트가 닿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뒷자리가 좀 약간 높은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뒷자리는 많이 불편할 걸로 보이고, 또 센터 터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센터 터널이 차가 차고가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인 손이 다 바닥에 내려갈 정도로 많이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아우디와는 좀 더 다른 부분이죠. 5인승 차이긴 하지만 5명이 타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뒷자리 아이 3명이 앉더라도 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뒷자리에 이렇게 날개들이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등을 완전히 밀착을 해서 누워 있어도 그렇게 편한 기분으로 다가오진 않고, 헤드룸도 보시면 이쪽에 많이 튀어나와 있고 거의 헤드레스트하고 지붕 라인하고 거의 붙어 있어서, 제 키 같은 경우는 앉은 키가 뭐 아주 큰 편도 아니지만 작은 편도 아니고, 근데 살짝 머리가 닿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A7하고는 좀 더 다른 부분이에요. A7은 사실은 뒷자리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헤드룸도 기존의 A7보다 이번에 신형 A7이 좀 더 넓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RS5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됐을지 궁금했는데 역시 뒷자리 부분이 좀 협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RS5 쿠페보다는 낫죠. 네, 쿠페는 거의 뒷자리 공간이 저만한 키의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제가 앞 뒷자리에 앉기 힘들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 스포츠백은 좀 불편하긴 해도 제가 앉아서 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거리는 다 갈 수 있겠죠. 중간에 스킵스루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내리면 컵홀더가 재밌게 이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냥 밀면 됩니다. 이렇게 밀면 컵홀더가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요거는 그냥 다른 스위치 없고 들면 되네요. 좀 핸드폰 정도나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들어와 있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닫으면 닫히고요. 뒤에 여기에 핸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젖히면 바로 트렁크까지 연결이 되어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킵스루 기능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뒷자리에 사람이 타도 이 가운데 의자만 젖혀서 긴 물건은 실 수 있습니다. 스킵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아이케아 장을 본다든가 이럴 때도요. 뒷자리에 열선 있는 옵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열선은 없네요. 이게 앞자리를 제가 시트를 보여드리는데 상당히 멋있죠. RS 전용 시트입니다. 알루미늄의 이런 프레임도 들어가 있고, 등받이도 하드 커버로 된 재질이고요. 그리고 시트에 빨간색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등받이의 이 네트는 그냥 없는 것보다 있는 거가 좋아서 이렇게 해놨네요. 하여튼 뒤에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무겁거나 이런 물건은 넣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뒷자리에서 썬루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썬루프는 일반 싱글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글라스 자체는 비너스 글라스 여전히 들어와 있어서 투시성이 좋고, 물론 밖에서는 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일반 넓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일반 싱글 썬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대시보드를 보시면 트림이 카본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알칸테라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칸테라 핸들이 참 보기에는 좋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손에 땀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미끄러울 우려가 있는데, 이 차는 D컷 핸들을 적용을 해서 그래도 핸들이 돌아갈 때 어떤 그립감 같은 경우는 좀 더 불안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원형 핸들보다는 좀 안정감을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핸들을 꺾었을 때 어느 정도 그 꺾임에 대한 반응을 몸으로 알 수 있죠. 하지만 핸들을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올 때 손가락 위치를 잘못하면 손가락이 다칠 우려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D컷 핸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차에도 오토홀드 기능은 없습니다. 캐나다에 들어온 차들이 기본 옵션이 이 오토홀드가 적용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요. 많은 아우디 차들이 이 오토홀드가 적용이 안 돼서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MME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전 세대 모델이죠. 이 부분이 새로 바뀐 부분이 A6, A7 그리고 Q8, 이트론 이 정도가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출시를 했고, 앞으로 차후에 출시되는 RS5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적용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고정식 모니터입니다. 네. 터치 스크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열선 시트만 있어요. 쿨링 시트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옵션입니다. 확실히 A5, S5보다는 좀 더 역동적이고 고급감이 있게 실내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그렇게 특별함은 없어요. 이 특별함은 이제 운전을 해봐야 어떨지 이제 알겠죠. 네, 그 부분은 잠시 후 제가 또 운전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판에 나온 디지털 칵핏도 그대로고요. 이제 RS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 그 R8에 적용되는 계기판처럼 RPM과 속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나오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기차 차량 정보를 양쪽에서 이렇게 불러서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S나 RS 차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왼쪽에 이제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기존의 아우디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똑같죠. 앱을 통해서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당연히 있고, 세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차 안에서 여러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S5를 영상을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보시길 원하신 부분은 S5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이런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차가 정말 어느 정도로 잘 나갈지,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을 갖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RS5 스포트백에는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사지를 위해서 안에 안마용 어떤 부품이라든가 모터가 새로 적용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허리 받침대하고 양쪽 몸을 지탱해주는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허리 받침이 움직이면서 등 쪽에 마사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해주는 그런 마사지 기능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운전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 차는 RS 모델이다 보니까 G포스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도 들어가 있고요. 현재 나타내는 파워와 토크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서 어느 정도 악셀을 밟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컴포트 모드로 운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컴포트 모드는 S5의 컴포트 모드하고 차이 없네요. A5 모델하고도 큰 차이 없고요. 차가 약간은 피칭 있고 롤링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스포츠백이 아니고 일반 A5나 RS5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무딘 느낌은 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컴포트 모드를 감안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오토 모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트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 아우디가 갖고 있는 그 특징적인 부분이 그대로 시트에도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시트가 바닥으로 많이 낮아진다 이런 느낌은 크게는 없어요. 이 RS 모델에 갖고 있는 시트의 구조의 특성상 양쪽 날개 부분이 많이 솟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탱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잘 막아주고, 그리고 의자의 바닥 부분도 보시면 많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이쪽 부분이 등받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을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있어요. 시트 자체 쿠션감은 일반 A5보다는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트에서 오는 편안함은 스포츠카의 시트가 갖고 있는 특성이죠. 물렁물렁하지 않는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의 높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큰 불만이 없고, 오히려 되게 지탱력이 좋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딱 핸들을 잡으면 레이싱카 핸들을 잡은 듯한 느낌도 들 정도로 핸들이 아주 좋네요. 느낌도 좋고, 약간은 마이너스 옵셋 형태로 해서 핸들 림이 위로 솟은 부분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아주 잡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전자식 속도 감응형 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핸들의 쫀쫀함 이런 느낌은 많이 없어요. 저속에서나 아니면 주차할 때 이럴 때는 핸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가벼울 정도로 느껴지고, 근데 속도가 대략 한 60km 이상 정도 올라가니까요, 핸들을 이렇게 딱 쥐어줍니다. 단단하게 안정적으로요. 근데 이 조여주는 부분이 이 RS이기 때문에 조여주는 부분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요. 예전에 S5 같은 경우도 충분히 조여진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RS5 같은 경우는 감응의 폭이 좀 더 넓어서 운전자가 고속으로 갈수록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네요. 핸들링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핸들링에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컴포트 모드라서 어떤 소음도를 말씀을 드리면 머플러 사운드도 거의 들려오지 않고, 저속에서는요. 그리고 차의 외부 소음도 잘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세단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스포츠카라는 느낌 별로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아요. 그만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포츠카처럼 운전하고 싶을 때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끌어내서 운전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이렇게 편하게 운전할 때는 그냥 이게 스포츠카인지 일반 세단인지 쿠페인지 잘 이렇게 모르게 운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2000rpm 밑에서는 컴포트 모드 있을 때 머플러 사운드보다 앞에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좀 더 귀에 들려와요. 지금 제가 딱 이 차를 보는 느낌은 A5 스포트백을 운전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듭니다. S나 RS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너무나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A5보다 좀 더 다른 점은 지금 현재까지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되게 부드러운데 소프트하게 딱 잡아줘요. 그래서 차가 되게 제동이 잘 되는 거를 일반 차에 비해서 훨씬 잘 느껴지네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는 더 많이 타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 1000km, 2000km 이상 주행했을 때도 그대로 온다는 사실은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브레이크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엔진이 2.9 V6잖아요. 근데 현재 컴포트 모드에서는 엔진의 어떤 그 파워풀한 특색, 이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편안함만 가지고 있고, 이제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에 놓으니까 바로 튑니다. 서스펜션이 반응이 제일 빨리 오고, 지금 노면을 되게 안 좋은 곳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튀어요. 일반적으로 악셀을 살살 밟고 갈 때는 2500rpm 정도에서 변속을 해줍니다. 그 전에는 변속을 해주지 않고요. 네, 이건 스포츠 모드의 오토 모드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악셀 조금만 깊게 밟으면 바로 머플러에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바로 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야 이 차가 스포츠카구나 라는 느낌이 오고 있네요. 엑셀레이터를 뛸 때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팝콘 튀기는 소리는 역시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소리 때문에 차를 그렇게 빨리 운전하지 않더라도 스포츠카를 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런 사운드 측면으로 봐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RS5의 다이나믹 모드에서의 서스펜션 느낌은 M3나 M4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단함에 있어서의 M3, M4보다 더 딱딱하고 단단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충격도 흡수해주고 약간의 부드러움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우디 전반적인 RS의 약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이 너무 딱딱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요. 다이나믹 모드에 놓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롤링과 피칭도 허용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아우디만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BMW M3 같은 경우, 특히 M3나 M4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에서도 상당히 딱딱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서스펜션을 가장 하드하게 놨을 때는 거의 롤링과 피칭을 완전히 허용해주지 않을 정도의 단단함이 있는데, 이 RS 같은 경우는 그런 허용 수치가 약간은 있어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M4 얘기를 하니까 옆에 M4가 있네요. 이제 제가 고속도로를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차가 보여주고 있는 가속력 제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토 모드고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또 아큐라 NSX가 옆에 또 이렇게 달려가고 있네요. 5분의 1 정도만 악셀레이터를 깊게 밟아도 RPM이 지금 현재 8단에 100km 정도인데, 바로 6단까지 내려가면서 속도를 올리려고, 차가 튀어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차들이 많아서 다이나믹 모드에서 기어를 다운시프팅을 하거나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죠. 이럴 때도 뒤에서 팝콘 튀기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와요. 다이나믹 모드에서 대략 RPM을 3000rpm 이상을 사용을 하니까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V6가 아니라 V8 사운드가 들려옵니다. 상당히 묵직한 소리가
들려와요. 재밌습니다. 토크 컨버터 형식의 트랜스미션은 변속을 할 때 어느 때 약간은 더블 클러치랑 소리가 다르게 나오냐면 다운시프팅 할 때 말고 기어를 높여줄 때 그게 어떤 최대 토크 정점에서의 기아 변속이 될 때는 머플러 소리가 살짝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3단에서 4단에서 5단 가면 오 해서 왕 바로 이렇게 해서 왕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더 길쭉하게 빼는 듯한 사운드가 들려요. 네, 이 부분은 사실 호불호가 있습니다. 더블 클러치에서는 그 사운드가 딱딱딱 끊어져서 단수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이 톱 컨버터만의 또 특징이죠. 자, 보시면 지금도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꾹 밟으면 차가 이렇게 앞뒤로 약간 이렇게 피칭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느끼는 부분이에요. 지금 카메라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딱딱한 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이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무조건 딱딱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게 딱딱하다고 해서 항상 그립력이 높거나 좋은 차의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또 타이어에 어떤 성능이 있을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속력을 보는데 아유 뭐 가속력 어마어마합니다. 방금 전에 급격한 코너링을 해봤어요. 대략 속도는 한 50km 정도 내외였고요. 거의 90도 각도가 되는 완전히 짧은 코너를 돌아봤는데 차가 롤링은 있습니다. 확실히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전혀 그립을 잃지를 않아요. 왠지 불안할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롤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차를 믿고 운전을 하면 이 차가 운동을 하려고 했던 걸 잃어버리거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왜 이러지? 왜 이런 특성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우디만의 특색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좀 더 롤링이 있다고 해서 그립력을 쉽게 잃거나 차의 운동 성능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제가 아우디의 빅팬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느 브랜드를 특정져서 막 비교해서 아우디를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RS만에 갖고 있는 특유함이 있어요. 딱딱하진 않지만 부드러움 속에서 차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이 RS5 스포츠백에서는 충분히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수동 모드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에 이제 그 RPM에 따른 색깔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거의 레드존에 가까우니까 RPM이 나오는 모든 곳에서 다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 전에 이렇게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 의외로 눈에 잘 들어와요. 앞을 보고 있어도 초록, 노랑, 빨강이 잘 들어와서 노랑 정도에서 변속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 평소에 운전할 때는 틀리지 않게 변속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모든 RPM 영역대에서 확실히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1700rpm서부터 최대 토크가 분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제가 운전할 때 느껴져 옵니다. 어느 RPM에서도 부족함 없이 차가 튀어나갑니다. 레드존은 대략 한 6500rpm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고속에서의 승차감의 느낌은 잔충격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어떤 노면에 고르지 못할 때는 얘가 텀을 길게 가져갑니다. 길게 가져가서 잔충격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한번 차가 받아주고 다시 한번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직진을 고속으로 갈 때는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코너링에 진입할 때는 약간은 좀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들어옵니다. 아우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런 느낌 들어요. 확실히 앞이 좀 무겁다. 왜냐면 당겨주는 무게가 앞에 다 실려 있으니까 확실히 무거운 놈이 앞에서 나를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민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희생할 때는 많은 신경을 곤두서서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 평상시에는 이렇게까지 느낌 들진 않죠.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촉을 다 세우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확실히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핸들이 무거워지는 느낌은 어떤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무거워집니다. 서킷에 가서 운전할 때는 정말 재밌을 것처럼 느껴지네요. 토크건 그립이건 모든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앞쪽에서 다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많은 그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이 갖고 있는 뒷바퀴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없지만 앞에서 가져가고 있는 그 안정감을 운전자한테 주는 거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가 요동을 치거나 좀 그립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차가 알아서 잡는 듯한 느낌을 차를 통해서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야, 아우디 언제 후륜구동 기반으로 나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사실 아우디만의 특징 같아요. 물론 이제 아우디는 앞으로 후륜 기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충분히 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RS5의 스포츠백에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RS 다른 차보다는요. 그리고 이번에 신형 A7에 RS7이 나오게 되면 또 이런 기분이 더 들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듯한 그러니까 제 그 S5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RS5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예측에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속력 부분은 생각한 것보다 더 뚜렷하게 더 파워풀하게 다가왔어요. RS의 가속력을 느끼고 싶어서 이 RS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RS5 스포츠백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승을 마치면서 어떤 이 RS5의 가속력 거기에 기존 쿠페 모델보다 좀 더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공간적인 측면이 필요한 분이 이 아우디의 어떤 RS의 가속력과 이 아우디의 부드러움을 같이 공존해서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기본 시작 가격이 84,000불 정도 돼요. 네, 옵션을 다 포함하면 대략 한 10만 불 정도 되죠. 그 같은 가격에 비슷한 옵션이 있는 차가 M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4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좀 더 추가하게 돼서 컴피티션 패키지 정도가 되면 대략 10만 불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M4도 스포츠백 스타일은 없죠. 뒷자리에 공간이 있을지언정 사람이 쉽게 타고 내리는 공간은 되지 못하고 그만큼 또 차후에 나오는 M3, M4는 4륜구동 기반이 나온다고 하지만 현재 M4는 후륜 기반의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타트할 때는 이 아우디 RS보다는 좀 더 뒤처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지해서 순간적으로 나가는 가속력과 어떤 그런 차에 좀 더 필요한 공간 이런 것들의 확보를 위해서라면 이 RS5 스포츠백은 충분히 매력적인 차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차후에 또 신형 RS7이 출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제 A4 모델도 신형이 이번에 출시하게 되죠. 그 부분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고 최근에 Q3 신형도 이 북미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8월달경 아니면 9월달경에는 여러분께 Q3 신형 모델도 보여드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께 앞으로도 그런 영상을 계속 체크하면서 챙겨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